뭐니 해도 고객은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자기가 기대한 성능이 제품에 나타나는지, 제품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겠죠. 이런 궁금증과 지각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품 소개와 시연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의 문제와 욕구가 확인되면 상품 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판매사원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토해한 후에 강조해야 할 제품 편익을 포착해야 합니다. 소개할 제품은 소비자에게 제품 편익을 제공하는 잠재적 특징의 범위를 갖고 있을 것이지만 고객들마다 제품 편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한 후에 제품 소개는 구매자에게 해결안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동안 어떤 제품 특징과 제품 편익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사원은 고객이 관심 갖고 있는 고객 편익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편익은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을 해야 하죠. 특정한 제품 자체에서 얻는 편익과 제품의 특정한 공급자로부터 얻는 편익이 되겠습니다. 제품 편익과 제품 공급자로부터 얻는 편익이 되겠죠. 제품 편익보다 오히려 제품 특징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특징과 제품 편익을 연결해서 제품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XX라는 편익을 의미합니다. 특징은 XX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XX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제품 특징과 제품 편익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 소비자들은 지각된 위험이 감소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선호가 한층 높아져 구매 태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사는 이 모델은 과속 방지를 정착하고 있고 과속 방지 장치가 바로 제품 특징이 되겠고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연료 소비를 절감합니다. 연료 소비 절감이 제품 편익이 되겠죠. 이렇게 제품 특징과 제품 편익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 고객들은 구매 확신을 더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판매 상황은 구매자에게 위험을 포함합니다. 판매사원이 설명한 어떤 편익도 구매자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자나 현재 모델을 변경하는 것을 꺼리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송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모델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사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않고 결국 위험은 판매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원은 고객 욕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 편익과 고객의 욕구를 관련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많은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왠지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교체로 인한 상황 악화의 위험을 우려해서 안전 위주로 현재 공급자나 현재 모델을 고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판매사원은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객들의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준거 판매, 시연, 보증과 시용 주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준거 판매는 제품의 효과성을 구매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만족한 고객을 인용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준거 판매가 되겠습니다. 준비 단계 중에서 제품 정에 따라서 정리한 만족한 고객 명단을 작성해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준거 판매가 되죠. 이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구매자에게 지각된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시연은 제품을 구매자 앞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제품의 작동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품 기능과 제품 편익을 증명하기 때문에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각된 위험은 제품의 구매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않은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탐색하거나 소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된 위험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위험은 구매 제품을 수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 또는 구매를 위해서 소비한 금액이 손실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성능 위험은 구매 제품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고, 신체 위험은 구매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서 구매자의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심리적 위험은 구매 제품이 자아 이미지나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사회적 위험은 구매한 제품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시간 위험은 구매한 제품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수선이나 대체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으로 지각하게 되는 위험, 즉 다시 구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 손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 중에서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품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 장소에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첫째, 시연은 짧고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시연 과정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줌을 넣는 판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시연은 가능한 간단하게 합니다. 잠재 구매자들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연을 줄곧 관찰하고도 구매 결정을 지연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잠재 고객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기술적 시연 후에는 많은 잠재적 판매가 실제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기술적 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연은 한 번 하게 되면 판매 또는 판매 거부로 이어집니다. 판매 거부로 이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예행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와 함께 고객 입장에서 그럴듯한 반대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동료는 거북한 구매자, 즉 악마의 옹호자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연 후에 그러한 반대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의 판매 요점을 정리하고 시연의 과정 중에 진행하는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적절하게 미리 예행 연습이 이루어졌다면 시연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계에는 고장이 나고 전원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점은 예기치 않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판매 사원은 잠재 구매자들이 시연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연하거나 증명할 것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가능한 한 흥미있게 시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품 특징이 구매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매자의 욕구를 구매하고 싶은 욕망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시연을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구매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족은 최종 구매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매 후 일어날 수 있는 불만의 발생 정도와 고통을 감소시킵니다. 시연 중에 혜택을 재강조하고 요점을 요약합니다. 구매 혜택은 개인적인 구매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연위에도 보정이 있죠. 벌칙 조항에 의해서 지원되는 제품 신뢰성, 판매 후 서비스와 배달 등의 보증은 판매사원의 주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제품이 잘못될 경우 구매자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구매 변경은 보증되지 않은 위험을 포함한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뚫고 새로운 공급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능력을 시연할 기회인 작은 주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주문이 바로 시용 주문이 되겠죠. 이렇게 구축된 신뢰는 장기적으로 고객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매 과정 중에서 반대 처리가 큰 난관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고객의 반대 처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객의 반대, 즉 고객의 거부, 고객의 구매 거부에 대해서는 당황하는 판매사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는 판매사원이 제시한 설명이나 정보에 대한 혼돈, 의심이나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판매사원은 이것을 실망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반대는 많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반매는 판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사원이 말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질문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바로 구매자의 반대라고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객의 반대는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단서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반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과 구매자의 편에서 체면 손상 없이 대답의 수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대 처리하는 기법으로서는 경청과 간섭 금지, 동의와 반대, 솔직한 거절, 반대와 본질 질문, 반대 사전 조치, 지용으로 주문 요청, 숨겨진 반대 등이 있습니다. 경청과 간섭 금지,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반대 뒤에 가려져 있는 실제적인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서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가로챈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의 말을 오해하지 않는 정확한 방법은 신중하고 주의 있고 존경스럽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사원은 문제의 본질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와 반대, 동의는 판매사원이 구매자에게 보여주는 존경의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상대방들은 동의하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판매사원은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구매자가 말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반대를 완화하고 갈등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준거 판매 기법의 사용은 반대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제공하는 동의와 반대 방법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준거 판매 기법의 사용은 반대를 희석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한 거절은 판매사원이 피하고 싶은 적대감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너무 일반적인 반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제품의 외형을 좋아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사원은 현재 특정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의 본질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약한 반대이거나 관심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판매사원은 잠재 고객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제품에 대한 반대는 여러 가지로 판매사원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사전 조치는 판매사원은 반대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매 제시의 한 부분으로서 반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판매사원이 고객에게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반대 사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를 시용 주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용 주문 요청은 판매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매사원이 판매를 맺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고객들은 표면적으로 반대를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해서 구매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숨겨진 반대를 합니다. 즉 반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망 고객이라도 반대를 잘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잠재 고객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숨겨진 반대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판매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잠재 고객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소에는 진정한 미소와 억지 미소가 있습니다. 진정한 미소와 억지 미소를 구별할 수 있을 때 판매 사원들은 잠재 고객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 구매를 거부하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이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은 판매 과정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판매 조건의 타협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매자는 가격, 신용조건, 배송시간, 거래금액과 기타 상업적 거래 등을 구매자와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의도에 도달한 거래는 힘의 균형과 각 당사자의 협상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협상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충되는 목표가 있다. 비밀스럽고 숨겨진 사안이다. 낮은 신뢰, 일방적인 승리를 원한다. 정면 대응에 대립적인 접근을 한다. 경쟁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협상이다. 갈등, 의견 충돌과 오류 정보가 있다. 기타 소송,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운 협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상 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량의 질문을 한다. 질문은 정보를 찾고 구매자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게 되죠. 구매자가 대답하는 동안 구매자는 판매사원에게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고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정리행동, 이것은 사용되는 행동을 알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질문을 해도 좋은가요? 나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유학해도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모순 극복, 자신의 주장을 확보하는 가능한 방법은 구매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다른 사람의 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요약 체크, 이해 점검은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이 되겠죠. 요약은 이전 토의 내용을 압축해서 다시 확인하고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표현, 능숙한 협상가는 무표정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신뢰 분위기를 창조하고 확실한 정보를 주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역제한 회피, 구매자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역제한은 중지를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구매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고 역제한은 대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짜증 사용 금지, 고객에 대한 칭찬이나 겸손을 통해서 고객에게 부담과 안정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호적인 표현은 고객에게 수용을 얻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협상도 있지만 합의가 쉬운 협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발견하거나 투명한 의제와 문제가 있거나 양자를 위한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거나 윤리적인 협상 태도를 갖고 있거나 위험의 공유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단계적 확대 과정이 있거나 우호적, 비공개적 접근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쉬운 협상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매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주문으로 이르는 것이 판매 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판매 사원은 주문 요청하는 것을 왜 꺼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의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주문 요청은 구매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을 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때때로 판매 사원은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심리적 상실감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주문 요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매자들은 불가피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주문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구매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도전은 위험이 되겠죠.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잠재 고객들의 구매 의도는 과정 내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 의도는 상품 소개가 진행되는 동안 등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련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양극단에서 움직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욕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핵심 편익에 관하여 말할 때 구매 의도는 급상승합니다.
실제로 주문을 요청할 때를 하는 것, 즉 타이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문을 간단히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문을 요청한 후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효과적으로 깨는 것이 구매자의 주의 분산을 방지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사원의 마지막 언급에 대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주문 요청이 성공적인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주문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귀하는 제품을 구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주문 요청 기법에는 주문 요청과 계획, 양보 주문 요청, 대안 주문 요청, 반대 주문 요청, 행동 합의 등이 있습니다. 일단 판매를 동의하면 판매사원은 두 가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판매사원은 감정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판매가 아무리 중요하고 판매사원이 즐겁더라도 판매사원은 침착하고 전문가적인 기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감에 도취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업무는 신속하고 태도는 공손하게 유지합니다. 오래 머물수록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할 기회도 더욱 커집니다. 신속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추적조사는 판매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고객이 구매에 만족하고 배송, 설치, 제품 사용 등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반복 구매는 성공의 보증이기 때문에 추적조사는 판매만 관심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고객을 실제로 돌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조사 방문은 구매자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적절한 선택을 했는지 구매 후에 인지부조화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